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59번을 풉니다. 자, 59번은 문제가 아주 깁니다. 문제가 길 때는 중개사 시험에서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문제가 3줄 이상 되면, 자, 읽는 것도 버겁죠. 읽다 보면 무슨 문제인지 파악하기가 힘들면, 자, 통과해서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24개를 먼저 푸는 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59번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길다는 것은 핵심은 쉽다는 말입니다. 자, 문제가 기는 것을 먼저 울렁증이 나서 포기하지 마시고 차분히 읽어보면 핵심이 아주 단순합니다. 자, 59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길다 뿐이지 핵심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핵심 이론이 아주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걸 나왔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정하는 게 목표인데, 근저당권은 등기상에 기재된 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주소, 채권자 주소, 이렇게 등기가 기록이 됩니다. 자, 채권 최고액은 돈을 빌려주는 금액을 말하죠. 이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금액을 기록하는 것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자,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그 기록된 금액까지만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이자를 포함해서 채권 최고액으로 기재가 됩니다.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필요적 등기사항이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권리의 존속기간은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포함금의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저당권의 논리가, 자, 경매 비용도 채권액에 포함되지만 근저당권의 논리는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이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 금액은 피담보채권의 이자, 그리고 채권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모든 것이 채권 최고액으로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연배상금은 이행기 후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채권 최고액 금액 내라면 무슨 금액이든지 담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1년분에 하나여야 하면 틀립니다.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 또는 지연이자이라도 이행기를 경과한 후라도 지연배상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의 한도래라면 무조건 우선 변제를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저당권은 1년분, 2년분 기간을 정해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채권 최고의 금액 내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자, 돈을 받을 구체적 금액을 정하는 시기는, 자, 채무자의 파산 선고, 기본계약이 해지됐다든가 또는 채무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됐다든가 이럴 때는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는데, 아주 중요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하는 순간 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 최고액이 확정이 됩니다. 자,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는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경매를 신청할 때 확정이 되지만,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다른 근저당권자도 있을 수 있겠죠. 후순위가 됐든 선순위가 됐든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때 그대로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선순위 근저당권이든 후순위 근저당권이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선순위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할 때 자기 채권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의 매각대금이 완납할 때 확정됩니다. 자, 정리하면 되겠죠.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자기는 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액이 확정되고,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 확정이 됩니다. 이자가 계속 불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당사자인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액이 확정되고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이 완납할 때 확정이 됩니다. 자, 이게 근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이 핵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59번. 자, 문제를 길지만 한번 차분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2019년 8월 1일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2억 원을 빌려줬네요. 대여기간 1년으로 해서 이자를 1.5%로 잡았답니다. 올 이자를. 자, 그래서 을 소유 토지에 당연히 근저당권을 잡았고 돈을 빌려줬겠죠. 을 소유 X 토지 가액이 3억짜리의 토지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잡았답니다. 2억을 빌려주면서 채권 최고액은 2,500만 원으로 잡았죠. 2억 5천만 원으로. 자, 취득하였고 갑이. 자, 2020년 7월 1일 뒤늦게 병은 을에게 또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기간 1년, 이자는 월 1%로 대여하면서 X토지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잡았겠죠. 병은 2번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으로 취득했답니다. 자, 갑이 1순위 근저당권, 병이 2순위 근저당권입니다. 갑과 병은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이 2022년 6월 1일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죠. 일단 배당을 요구한 경우에 갑과 병이 모두 당연히 배당을 요구할 수 있죠. 왜?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요구하든 안 하든 무조건 배당을 받습니다. 등기상의 근저당권자는 본인이 배당을 요구하나 안 하나 등기상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권자가 됩니다.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 이건 의미가 없는 문제죠. 근저당권은 그 등기 자체로서 우선 변제가 됩니다. 말소 기준권리가 되든 말소 기준권리가 되지 않든 자,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은 순번에 의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자,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 갑과 병이 모두 근저당권자죠. 모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이 선순위로서 최고액이 2억 5천만 원 등기가 되어 있고 병은 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기억 2022년 6월 1일자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갑이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후순위 병이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병이 경매를 신청한 자는 경매 신청할 때 채권액이 확정되고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선순위 갑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할 때까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매각대금이 완납할 때 그때서야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당연히 경매 신청할 때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기억은 맞는 문장이죠. 자, 니은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무조건 담보되겠죠. 자,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연이자가 몇 년이라도 다 담보가 됩니다. 네,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무조건 저당권에 의해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로 가야 되죠. 담보되지 않는다. 리는 틀렸죠. 자, 2억 5천만 원 갑의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는 이 범위 내라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됩니다. 자, 근저당권자는 1년분, 2년분 이게 하나지 않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어떤 지연이자라도 모두 그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니은은 틀렸죠. 담보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담보된다로 갑니다. 자,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의 경매가 됐답니다. 자, 갑은 경매 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변제를 받죠. 자, 갑은 1순위 채권 최고액이 2억 5천만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3억 원을 변제를 받습니까? 자,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 받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배당을 받는 한도액을 말하죠. 그래서 2억 5천만 원 그 넘는 금액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부동산에는 2억 5천만 원까지만 배당을 받겠다고 채권 최고액을 등기가 했죠. 자, 그래서 갑은 아무리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자, 이자가 3억 원이 다 도달했다 하더라도 갑은 등기상의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 한도까지만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은 경매 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틀렸죠? 2억 5천만 원 채권 최고액 내에서만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틀렸고 기억만 옳은 문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59번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에 채권액이 확정되고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는 자,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병이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갑은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정답이고, 그리고 갑은 지연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최고액 범위 내라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됩니다. 담보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그리고 디귿 갑은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어서 실제 이자가 3억으로 도달하더라도 3억이 도래하더라도 자, 등기상의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만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3억을 배당받는 게 아니라 등기상의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3억 원에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갑은 경매 대가에서 2억 5천만 원만 배당을 받는 거.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죠. 그래서 59번 정답 기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 시에 채권액이 확정되고,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다른 근저당권자는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할 때 채권액이 확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는다는 거, 지연이자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면 몇 년분이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는다는 아주 단순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59번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답을 고르시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59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59번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분석과 권리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